나이든 여자는 몇 살까지 섹스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입 밖으로 꺼내기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아내의 변화가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인 스스로 몸이 달라진 걸 느끼면서 혼자 고민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 변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정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매번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리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폐경 이후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관함에 저장해 두시고 차분히 앉으셨을 때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환자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폐경 이후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왜 포기할 필요가 없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의 핵심인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윤활액 분비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관계 시 건조함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호르몬이라는 몸속 환경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의 몸에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소량 존재합니다.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성욕과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가 줄어드는 느낌, 몸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골반저 근육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이 근육도 약해지면서 관계 시 불편함이 생기거나 소변이 새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는 68살 김순자 씨는 처음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먼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게 아니라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용기 내서 왔습니다. 이분처럼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변화는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골반저 근육 재활입니다. 골반저 근육하면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케겔 운동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골반저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골반저 과활성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오랫동안 통증을 참으면서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무조건 조이기만 하는 케겔 운동을 반복하면 이미 긴장된 근육이 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통증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골반저 근육 운동은 조이기와 이완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듯이 골반저 근육을 5초 동안 천천히 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힘을 빼고 10초 동안 충분히 이완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조이는 시간보다 푸는 시간을 2배로 길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흡을 연동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일 때 숨을 내쉬고 이완할 때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근육이 어디 있는지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시작하시면 훨씬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실 때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만성 골반통이 있으신 분, 간질성 방광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혼자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겔 운동 방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사시는 72살 박정혜 씨는 오랫동안 광개시 통증 때문에 포기하고 계셨는데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조이기만 했더니 더 아팠는데 풀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분처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2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점막 건강을 회복하는 영양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윤활제는 즉각적인 불편함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점막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영양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점막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점막 세포막이 더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챙기는 겁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아마씨, 호두, 들기름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E를 함께 챙기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점막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식물성 오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음식으로 꾸준히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바쁘신 분들이나 맵기 신경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시는 65살 이명숙 씨는 평소 생선을 잘 안 드시던 분인데 식단에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꾸준히 추가하신 후 2달 만에 건조함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되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번에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경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훈련하면 반응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골반저 근육 운동 자체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혈류 문제로 인해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관리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예정이라면 혈액 희석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도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노력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뇨기과에서는 남성 시니어의 성기능 관련 문제도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 두 분이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그게 다시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 시 출혈이 있는데 그냥 두면 될까요?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소량의 출혈은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출혈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궁 내막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생활 속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반저 근육 재활과 영양관리,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면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점막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되고 호르몬 반응도 활발해집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과 성호르몬의 관계를 모르십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중에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게 성욕과 신체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성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이게 왜 생활 루틴에 들어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포옹이나 손잡기,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불안감이 줄고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거부감도 낮아집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손 한번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천시 부평구에 사시는 70살 한명숙 씨 부부는 두 분이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고 자기 전에 손을 잡고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두 분 사이에 눈에 띄게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까워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몇 살까지 섹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이겁니다. 나이에는 절대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몸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생리 현상이며 본인 의지나 잘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골반저 근육 운동은 조이기와 이완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5초 조이고 10초 풀어주는 것을 하루 3세트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셋째,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점막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셨던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저녁 산책이어도 좋고 골반저 운동 10번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